안녕하세요, 해공학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75% 약세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5% 소폭 약세 마감했고요. 큰 틀에서는 뭐 크게 급락했다라기보다는 두 종목 모두 상승 반등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뭐 아주 좋았느냐라고 볼 수는 없죠. 국내 증시 코스피 0.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8%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선물 지수를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밤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 변동성이 다소 조금 불안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장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100 선물 지수,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 가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아래 구간으로 내려갈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추세 분위기상은 지금 이렇게 N장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주식들이 지금 눈치 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강추위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혹여라도 이렇게 내려올까봐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카카오 뭐 지금은 아주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카카오가 다소 조금은 아래로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2025년도 그래서 저는 AI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네카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주요 개발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AI와 로봇 기술로 파생되는 이런 어떤 산업 그리고 투자 기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와 로봇은 이제 단순한 혁신 기술을 좀 넘어서서 다양한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5년도 로봇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AI 인공지능 관련돼서 로봇으로 좀 파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 AI 산업 확장 성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불씨를 피우면서 크게 키우는 데 계기가 됐었던 기업이 어디죠? 오픈 AI죠. 우리 챗 GPT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실질적으로 불씨를 피웠고요. 그 규모 자체를 키워내면서 우리 재작년부터 본격화됐고 특히 작년에 인공지능 AI 얘기 빼면 사실은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각됐었던 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많은 산업에서 그러니까 특히 비즈니스 자동화 또는 콘텐츠 제작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고 또 의료 기술 분야에서도 AI가 적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밀 의료, 뭐 신약 개발 여기에서도 상당한 속도감 있게 우리 이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에도 리스크를 줄이고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니까 과거에 10년, 20년 이상씩 걸렸었던 신약 개발들이 5년 또는 7년 그 더 이내로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거는 혁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AI 반도체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핵심 플랫폼이 돼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엔비디아를 우리가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GPU 뭐 또는 TPU까지 나가는데 바로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개발사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들 수가 있겠죠. GPU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물류센터가 됐던, 뭐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업종이 됐던,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 됐던, 아니면 택배 물류 쪽이 됐던, 아니면 어떤 제조업이 됐던,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인공지능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또 그렇게 산업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들에서 투자자님들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 기업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주요 뭐 로봇 개발사들, 네,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누가 어느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모바일 쪽에서는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또는 갤럭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뚜렷하게 시장에서 아직은 대규모로 파일을 이렇게 딱 나눠서 나눠먹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네카오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기술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렇게 파생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수집, 저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반도체들 필요하죠. 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또 그것을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도 유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일부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보안, 뭐 온라인상의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뭐 로봇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예를 들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맞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안적인 부분들,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개별적으로 로봇 하나하나당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거 테러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뚫려가지고 나는 목적지가 절로 가야 되는데 얘 자동차가 목적지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든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개인형 펫 로봇, 예를 들면 우리 펫이라고는 애완용 뭐 강아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애완용 강아지처럼 애완용 로봇을, 그러니까 펫 로봇을 우리가 뭐 키운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 로봇이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뚫려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뭐 어떤 그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로봇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홈가전,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뭐 어떤 TV, 라디오, 뭐 또는 PC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좀 커질 수 있겠다. 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기업들이 있죠. 네,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또 에너지 관련돼서는 또 어떨까요? 로봇.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20V 전원 코드 꼽고 로봇이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네.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거예요. 배터리 들어가겠죠. 지금의 우리 친환경 자동차, 뭐 수소차 뭐 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배터리는 요즘 다 끼고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에서 총 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네, 스마트 그리드, 예, 그리고 ESS. 이 ESS 부분은 뭐 소형보다는 좀 중대형 쪽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I 개발 속도가 확실히 좀 커지면서 이런 많은 분야에서 파생되면서 산업 성장을 좀 빠르게 이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 뭐 3년 뒤, 5년 뒤 실제로 정말로 우리는 손을 놓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회의도 하고 차에서 잠도 자고 차는 그냥 굴러가는 거, 알아서 그냥 목적지로 굴러가는 형태가 되고, 우린 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 앞에 보여지는 그 유리들이 결국은 다 모니터 형태가 되는 거죠. 광고도 거기서 나올 거고요. 네, 실제 거기서 우리는 뭐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TV도 볼 수 있는 거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거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텐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즉흥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리모컨을 사용해서 켜고 끄고를 많은 것들을 가전제품도 활용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서 리모컨으로 뭘 컨트롤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바로 우리 네카오의 이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네, 챗 GPT가 하고 있는 이런 분야를 우리 네카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소통적인 측면, 결국 인공지능 AI 역할을 네카오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이런 부분들이 아주 능통하게,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모든 제품을 그냥 말로써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가 적용된다면, 이는 구매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또는 뭐 TV를 구매할 때, AR, VR, 뭐 또는 게임, 뭐 스마트폰, PC, 자동차 다 마찬가지겠죠? 네, 구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적용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카오의 매출과 이익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누구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텔이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습니다. 애플이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그랬어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 보고 계신 그 휴대폰만 한번 보세요. 휴대폰 안에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어플이 설치되고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상품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거 투자자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강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제로 그 스마트폰이 어떤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휴대폰의 단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네카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장을 서야 된다. 네. 네, 앞장을 좀 서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통 영어를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나중에 이 부분이 빨리 좀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를 통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좀 더 늦어진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끔 빨리 개발 속도를 늘려주면 그만큼 우리 네카오의 성장성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우리가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먼 나라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우리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 테슬라가 로봇을 통해서 실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만 근데 우리는 PC 속에서 또는 모바일 속에서 챗 GPT와 지금 소통하고 대화하고 요 정도까지는 지금 진척되고 있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모든 홈 가전으로 또는 외부에서는 우리 자동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우와 더 열심히 더 바짝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좀 다가서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카우 주주분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곧 미래니까요. 과거를 보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현재와 미래, 결국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의 이 카카오 주가 36,000원 놓고 봤을 때 정말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다. 물론 여기가 바닥일지 뭐 언제가 바닥일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된다. 카카오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아래 위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국내 증시가 다소 좀 불안하고 또 미국 증시가 최근에 꼭대기에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혁명식으로 지금 다가오는 이 AI와 관련된 산업은 죽을 수가 없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기를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차후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 그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커질 수도 있고요. 얘기는 완전 달라지죠. 나중에 본전에서 매도했더니 얘가 10만원 20만원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님들이 앞으로도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그 비중 조절을 잘 해 가시면 카카오 역시 앞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자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